안녕하세요. 네, 네오 유저 포럼의 허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뭐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못했고요. 덕분에 또 김정아 원장님께서 애니타임 로딩의 애니체크를 가지고 먼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원장님은 좀 영어로 유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편한 우리 한국말로 잘 풀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는 사이너스에서 이제 임플란트 로딩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언제 로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쟤는 디바이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타임 우리 다 알다시피 컨벤셔널 로딩 뭐 3개월 이후에 하는 거, 딜레이드 로딩은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하는 거, 그다음에 얼리 로딩은 1주에서 2개월 사이, 그다음에 이미디얼 로딩은 당일부터 일주일 사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CL, DL, EL, IL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타임 로딩은 이제 저희 GAO 컨셉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든지 로딩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임플란트 패킷하는 표면에 본이 달라붙는 것, 이거를 오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완벽히 제로의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오셀 인티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키가 뭐냐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임플란트를 로딩 할 때 임플란트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센트리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스프린팅을 가급적이면 모든 임플란트를 스프린팅함에 의해서 이미디어 로딩을 해왔던 것이죠. 이 마이크로 모션은 결국 오센테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럼 얼마 정도의 마이크로 모션이나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론스키가 1990년대에 얘기하기를 1987년도 얘기했네요. 1992년 2000년도에 100마이크론 이상이 되면은 오셀린턴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만 우리는 이제 알고서 가급적이면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오셀 인터넷 됐을 때, 풀리 됐을 때, 임플란트의 모빌리티는, 버티컬로는 한, 5마이크론 이하, 그 다음에 호리존탈로는 어떤 100마이크론 이하, 이런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다란, 그 건축물이 버티고 있는 거는 기둥이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는 거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파일들을 박아대고 움직이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거고 그걸 또 이제 모자라서 그 모든 파일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스프린팅을 하는 건축의 그 기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파운데션에서도 이런 건축물들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은 임플란트가 똑같은 스테비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런 현상들을 올드 본, 즉 오리지널 본이 드릴링을 하면서 이제 그 손상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흡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새로운 본이 다시 형성이 되고 이것이 토탈 스테빌리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1주에서 한 6주 사이에 스테빌리티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우리는 그 사이에는 로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이제 정리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임플란트 스텝을 재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거 하는 건데, non-invasive 테크닉에는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서션 토크인데, 인서션 토크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만 잴 수 있는, 단 한 번에 잴 수 있는 툴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잴 수 있는 거는 댐핑 컨셉트 캐퍼시티 어널리시스라 해서 우리가 이제 페리오 테스트 같은 탕탕탕 쳐가지고 재는 걸 말하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RFA,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오스테드에서 한번 Resonance Frequency Analysis, 이게 공명이죠, 공명. 이게 땅 때리면 소리가 팅 하고 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네. 그 소리를 우리가 이제 역산해가지고 수출 나타내는 것이 이 오스텔, 이 ISQ 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임플란트의 모빌리티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 공명을 통해서 이 모빌리티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리서처들이 이 ISQ 밸류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60에서 65 정도에는 fully sprinting 해가지고 로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65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얼리 로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0 이상이 되면은 이미디얼 로딩도 싱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난번에 김종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2016년도 IADR 저널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토크를 15뉴턴 이제 이하, 15뉴턴 이하면은 토크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하에서 ISQ 밸류가 높은 수치, 즉 60 이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인데, 네. ISQ 60 이상이 인서션 토크가 15뉴턴 이하다. 그것이 한 16% 정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페리오 테스트는 이제 그 땅땅땅 치면서 이제 그 컨택 타임을 재는 건데, 이들이 이제 0에서 마이너스 8까지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얘기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믿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8, 이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치가 조금 어려운 것이고, 페리오 테스트는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1.2 정도로 이렇게 세게 칩니다. 땅땅땅 세게 치기 때문에 좀 이제 환자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6번을 칩니다. 그런데 16번을 치고 나서 소리가 안 나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쳐야 되죠. 그때 이제 식은땀이 차쳐서 안 나오기 시작하고, 환자가 또 싫어하는, 16번을 치는데 소리가 이제 수치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페리오 테스트인데, 이 벤치 테스트에서는 잘 돼요. 근데 구간 내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지금 한 1mm 정도 이렇게 떼서 해야 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수치가 달라지고, 좀 멀리 해도 수치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소리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절대 타치하면 안 되고, 할 때마다 이 수치가 달라요. 아까 지금 마이너스 7 나왔는데 마이너스 6.0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제 소리가 너무 커서 환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켓에서는 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애니체크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한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댐핑 커패시티를 재는 거죠. 탕탕탕 치면서 재는 건데 페로티 테스트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일단 첫 번째 치는 그 힘이 약하다. 두 번째는 2번에서 6번을 친다. 그 약하면은 2번밖에 안 치고 좀 이제 강하면 6번을 쳐서 정확히 소리를 낸다는 것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 그 재는 오브젝트에 직접 대고 친다는 것이 아주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혹시 보여드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비닐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이제 그 컨타미네이션이 안 되고 이제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비닐 캡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스텔 멘토는 여러분들 잴 때 일단 이렇게 힐링 어바트 모드를 풀어야죠. 풀리고 스마트팩을 연결하고 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이제 오래 걸리고요. 다시 또 재고 나서 또 다시 바꿔야 되는. 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보통 재면 이 수치는 거의 좀 정확하게 한 1에서 2차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애니책은 굉장히 치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 칠 때마다 이제 수치가 거의 일정하다. 한 0에서 1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 결국엔 한 번 재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UCLA 박 교수가 이제 한 논문 그 실험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토크 테스트, 그다음에 RFA, 댐핑 커패시티에서는 페리오 테스트하고 애니체 이 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립에다가 네오바이오텍 IS2 액티브를 275개를 심어서 이걸 테스트했는데 이소듐 토크는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재서 20뉴턴이면은 그때 오스텔이 얼마인지 체크했고 페리오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애니체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전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미국에서 63명의 환자에 똑같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씩 테스트를 쭉 했어요. 봤더니 오스텔과 애니책은 클리니컬리 데비에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에서 8%. 페리오 테스트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견된 것이 지금 호리존탈 디펙트가 있을 때 이 RFA 값, 즉 ISQ 밸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C 크리스탈 부분에 이제 고정이 안 돼 있는데 고정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재봤죠. 거의 토크는 거의 제로가 나왔고 ISQ는 한 20 정도 나왔죠. 근데 여기에 보험 그래프트를 하고 다시 재봤을 때 이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48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공명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죠. 아무것도 닿지 않았을 땐.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붙였어요. 아주 약하게 붙였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빌리티와는 상관없이 약한 뭔가가 붙어 있으면 이 공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그래프트를 했더니 ISQ 밸류가 굉장히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 스테빌리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Q 밸류가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약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ISQ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66이 나왔죠? 66이 나왔고 66. 네, 또 반대로 재보니까 한 이 정도는 뭐냐면 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 정도의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저기에 로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 60 이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고정력과 이 ISQ, 오스텔 이 공명에 나타나는 수치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 60, 70이 나와도 이걸 로딩을 할 수 있는 게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아까 같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스테빌리티 딥을 오스텔이 잴 수 있느냐?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고 만약에 3개월을 기다리면 3개월 기다릴 동안에 이 오스텔은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힐링 바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오스텔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또 재는데 문제가 있죠. 힐링을 풀었다가 쟀다가 한 30분이 걸립니다. 3개 할 때. 그리고 4주 동안은 전혀 변화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혹시 풀다가 이렇게 임플란트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오스텔은 중간에 절대 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애니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박 교수가, UCL 박 교수가 실험했던 거에 의하면, 아까 그 오스텔 ISQ와 다르게 60 이상에서 15N 이하, 그런 샘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테빌리티하고 실제로 이 IST, 애니책 밸류하고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60이 넘으면, 65가 넘으면, 로딩하는 거에 큰 문제 없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0%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신있게 밀고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IST가 70이 나왔는데, 애니책이 70이 나왔는데, 실제로, 임플란트가 페일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죠. 이거 왜 그렇지? 70이 나왔는데 왜 페일되지? 라는 부분이 간혹가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100이면 하나, 아니면 1000에 하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한 3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잴 때 너무 이렇게 꽉 밀고 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에, 이제 좀 모빌리티가 좀 있어도 이것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 그래서 프레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앵글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수평으로 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도가 이렇게 점점 수직에 가까울수록 수치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에 꼭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밀면서 움직이는 그 양을 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의 모빌리티와 그 수치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치기 시작하죠. 탕탕탕 칠 때 임플란트가 움직이면 이 윗부분이 움직이게 되겠는데, 움직일 때마다 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그 양을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이제 MAM이라고 하는데, Value of Actual Micromo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많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이만큼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실제로 재는 부분은 여기고 이 길이는 좀 더 길다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길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재려고 하는 거는 임플란트의 이만큼의 모빌리티인데 점점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양이 커지죠. 그래서 하이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수치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수치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임플란트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1mm 증가할 때마다 IST, 즉 애니책 밸류는 20 감소한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4mm. 4m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재기 때문에 5mm면 2를 감소시켜야 되고 6mm면 4를 감소시키면 아니죠. 증가시키면 되겠죠. 실제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다이메타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히 로딩 방법 그러면 100% 우리가 65 이상이면 IST 65 이상이면 로딩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100%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70이 좀 넘어서 75, 80까지 갔을 때는 더 많이 믿겠지만 간혹가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NHcheck IST 밸류를 65 이상 얻으면 일단은 가장 안전하게 봅니다. 그 이상 뭐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확실해? 라고 물을 때는 아니 한 번 더 체크해봐. 이게 뭐예요? 리모블 토크입니다. 야, 그 리모블 토크? 그럼 역으로 그러면 임플란트 빼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15N까지만 한번 해보자. 만약에 15N 이상에서 약간 아픔을 느끼면 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T가 좀 높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까지 우리가 하기는 싫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인 경우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요게 정 싫으시면 10N 정도 손으로 돌릴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손으로 꽉 잠그면 10N 정도 나오죠. 조금 더 해가지고 15N까지 한번 약간 턴을 해봐서 환자가 약간 아픔을 느끼면 조금만 더 기다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로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애니책은 굉장히 매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쭉쭉 제가 일단 데모를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리무빙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스마트팩 연결할 필요가 없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컨택을 시키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인서션 토크 밸류와 약간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잴 때마다 거의 같은 값이 나온다. 이런 것이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잴 때 역시 뭐 5셀 멘터로 재려면은 거의 뭐 정말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2초마다 잴 수 있습니다. 자, 6번을 때려서 77이 나왔습니다. 한번 또 때려봐요. 똑같이 77이 나왔네요. 한 번 더 때려보죠. 77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전혀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그 다음 거 보면 79가 나왔죠. 가급적이면 이제 수평을 놓고 치는데 수평 놓고 칠 수 없는 경우에 30도 각도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치게 되는데 보통 모든 임플란트에 같은 그 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시면 되고요. 이게 또 이제 특이한 것이 이런 식으로 완바디나 어바트먼트에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이트죠. 본 레벨에서부터 하이트. 4mm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더 적게 나오고, 내려가면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비닐을 씌워서 하기 때문에 이제 컨타미네이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환자의 그 상하기냐 하하에 따라서 환자의 위치를 달리하고, 이거 방향을 틀어가면서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애니책을 움직이지 말고 환자의 머리를 움직이면서
최대한 수평의 수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뭐 어바트먼트가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아니면 스크류 루즈닝이 됐을 때 이런 거를 또 감별해낼 수가 있겠고, 치아에도 또 이제 메저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치아의 번호마다 모빌리티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애니책은 1주마다 계속 잴 수가 있어서 이 스테빌리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주 됐더니 62가 나왔네. 2주에 62. 3주 때 더 내려갔네요. 58. 또 4주 때 재보니까 또 60을 약간 올라가요. 그럼 이게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예. 계속 내려가면 이건 임플란트 페일하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대로 있으면 더 기분 좋고요. 또 올라가면 기분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마음껏 잴 수 있다. 자, 오스텔은 풀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잴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 뭐 하나마다 2초면 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60 이하가 되면 2번밖에 안 칩니다. 60 이상이 돼야 이제 6번을 쳐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그 이하가 되면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다 끝냈고, 제가 데모를 잠깐 하겠는데요.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오스텔멘토 믿기 굉장히 어렵다. 이게 지금 그렇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페리오 테스트 이미 물 건너갔고 잴 수 있는 게 없다. 애니책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편하고 환자가 좋아하고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잴 때마다 값이 똑같다. 그러면 이게 뭔가 믿을만 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7분 정도 남았네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자, 이제 모델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자, 이거 지금 애니책이 있죠. 이 애니책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3번 해가지고 레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치게 되는 건데, 자, 칠 때, 자, 여기서 이제 거의 지면과 수평으로 될 수, 이게 가장 아이디어한 거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겠고, 30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앵글 에러라는 게 뜹니다. 앵글 에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0도 이하에서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수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70이 나왔네요. 네,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네, 70이 나왔네요. 제가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르고 이거 손을 뗐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손을 떼요. 이렇게 프레셔를 주지 않고 쳐야 됩니다. 꽉 눌러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걸 컨택을 시키라는 소리고, 자, 각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0도. 조금 값이 올라갔습니다. 73. 이 각도에 의해서 조금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재고 싶은데 앵글 에러가 떠요. 이 수직의 모빌리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환자를 틉니다. 환자 틀어서 이렇게 평행으로 놔버리면 되죠.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82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버티컬 모빌리티로 잴 수 있구나 라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자, 이 수평의 모빌리티는 70이 나왔죠. 거의 잴 때마다 일정하죠. 수직은 80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자, 이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갑자기 46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60 이하인 경우 2번밖에 안 칩니다. 한 번만 더 때려볼까요? 2번밖에 안 쳤어요. 46이나, 이게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0 이하면 얘가 모빌리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오스텔로 잴 수 있느냐? 오스텔로. 예? 오스텔은 이거 처음에 이 재수가 없으니까 모빌리티를 모르죠. 그러면 오스텔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오스텔은 잴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잴 수 있는 툴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걸 보고 이거는 굉장히 모빌리티가 있네 그러면 아예 건들지 않고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예요. 43이 나왔네요. 60 이하면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풀어보고요. 이거, 네. 이거 있으면 좋은데,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손 힘이 약해서 풀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저 오스텔을 재기 위해서 힐링을 풀었습니다. 네, 오스텔 한번 재볼까요? 네, 연결하죠. 이거는 스마트팩이 다, 만약에 사이즈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일단 연결하고 나면은, 이거 좀 켜봐요, 오스텔. 그냥 재면 돼요? 네, 지금 켰어요. 네, 여기 80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는 거는 뭐 좋은데 그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사실. 아까 봤겠지만은 여기 80이 나왔고 우리는 아까 70이 나왔죠. 네, IST와 ISQ의 레벨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7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세 가지 어바트먼트가 있는데 4mm로 스탠다드입니다. 4mm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요걸 한번 다이메탈을 짧은 걸 한번 제가 껴볼게요. 잠궜고 다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자, 요거는 지금 레디가 돼야 되니까 자, 레디 얼마나 했죠? 71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까 70 아까 요거랑 차이가 별로 없죠? 똑같은 길이면은 차이가 없는 거고요. 아주 가는 어바트먼트였어요. 자, 그럼 만약에 굵은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어바트먼트 이게 길이가 똑같은데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다이아미터가 두꺼운 걸 한번 꽂아볼게요. 얼마가 나오나? 자, 이제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죠? 72 나왔네요. 네, 71 거의 아까 한 1 정도 차이 나는데 그죠? 네, 71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직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너무 세게 잠갔네요. 아까 세게 잠그면 안 되는데 세게 잠궈버렸어요. 네, 다시. 네. 자, 이제, 이게 지금 4mm였는데, 5mm를 한번 제가 꽂아볼게요. 자, 1mm 증가할 때마다 IST 밸류, 즉, 애니책 밸류는 2씩 감소한다. 길이가 증가하면 모빌리티가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한 69나 한 8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볼게요. 얼마 났어요? 69 나왔네요. 69죠? 예, 정확하게 이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mm 길어지면 우리가 나올 수치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죠. 거꾸로. 그러면 지금은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돼요. 길이가 증가되면 우리가 수치가 작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길이만큼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구나. 요거는 지금 보니까 몇 밀리인가 이게 6mm? 7mm? 6mm. 요 길이가 아까 6mm였나요? 예, 아까 지금 4에서 5, 6, 예, 아까 7mm로 내가 알고 있는데 7mm입니다. 7mm. 그래서 그러면 7mm면 3mm가 길잖아요. 그러면 6 정도가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아까 71, 70이었으니까 한 64, 65가 나와야 되는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꺼졌어요. 다시 켜볼게요. 네. 자, 이렇게 손을 떼는 게 중요해요. 64. 정확히 아까 제가 64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길이에 따라서 2mm씩 증가하고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다이아미터는 상관없고 이 길이하고는 차이가 있다. 네? 즉 1mm가 증가되면 다이아미터가 아니 그 모빌리티가 좀 증가된 것처럼 보인다. 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구간 내에 직접 닿게 되면 이 부분이 컨타미네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침이나 그런 블러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풀러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게 프로텍션 캡, 비닐 캡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거 뭐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구매하시면 평생 잘 쓰실 텐데, 예. 자, 요거 한번 제가, 그러면 이거를 꼈을 때,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하는 건데요. 우선 한번 하기 전에 제가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꺼졌네요. 예, 다시 켜야죠. 네. 얼마 났습니까? 70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비닐을 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항상 일회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위생사님들이 이걸 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소독된 한번 소독을 해놓고 쓰시면 하실 때 여기까지 다 하고요. 이걸 잡아 당겨요. 약간 좀 늘어날 정도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잘못되면 구멍이 날 수 있으니까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살살.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제, 그러면 수치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져 봐야 이래서 이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냥 항상 끼고 하는 거니까 이 수치를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69 나왔네요. 아까 1 정도 약간 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70이네요. 그래서 69에서 70이니까 이 비닐을 껴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이거를 소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캡을 끼워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고 요것만 딱 벗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 자체를 가스 소독은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을 풀러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텍션 캡이 있다. 이걸 꼭 끼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있고요. 어바트먼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라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고요. 자, 내가 여기서 애니책을 쟀습니다. 네, 쟀더니 만약에 이게 6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진짜 65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10mm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2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4mm에서 10mm면 이제 6mm죠. 6mm 차이가 나니까 6 곱하기 2에서 12 여기다 12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72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12를 77이네. 77이네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임플란트 모빌리티는 7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크라운의 길이를 해보면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길이가 증가할수록 모빌리티는 커진다. 이 자체 모빌리티는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힘에도 이게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모빌리티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냐면 이게 캔틸레버로 작용하니까 이게 이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거리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라테럴 포스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에도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더 무리가 가고 임플란트의 모빌리티도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애니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를 잴 수 있는, 실제 모빌리티를 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이게 개발된 지가 지금 4년이 됐고요. 4년이 됐고 아직은 좀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스텔보다 훨씬 좋다는 논문이 나오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왜냐면 모든 논문들이 전부 다 오스텔 ISQ 가지고 다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공명이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하나만 달라붙어 있어도 이 공명의 수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에 상관없이 수치는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이 애니체크는 여기서 땅땅땅 때리는 그 힘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실제로 측정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훨씬 더 있는 거 아니냐. 페리오 테스트가 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나타났지만은 그것이 세상에서 이제 아웃 마켓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갈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온 지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볼 때 좀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좀 보셨지만 이게 지금 수치가 아주 정확하죠. 1에서 2mm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 기준을 수평으로 잡자. 여기에 스탠다드다. 그런데 점점 올라갈수록 수치는 높아진다. 이것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더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잴 수도 있다. 대신에 환자가 이렇게 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그 모빌리티를 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오스텔 멘토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모든 디스탈, 미지어, 팔라탈 다 잴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은, 무슨 디스탈은 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크라운의 길이가 길어지면,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임플란트에 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밴딩 모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크라운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크라운을 우리가 짧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긴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애니책으로 이거 재보니까 만약에 50이 나왔다. 그럼 임플란트가 페일된 거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로 임플란트 모빌리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야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하면 임플란트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거를 잴 수 있어서 이제 좀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확보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면 좀 더 이제 노하우도 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오스텔을 믿고 있었어요. 오스텔의 그 ISQ를 믿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수치에 익숙하잖아요. 80 뭐 굉장한 스테빌리티 뭐 70 뭐 로딩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애니체크의 수치를 그거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수치를 우리가 실제 임플란트의 모빌리티의 양,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먼트 양으로 우리가 수치를 나타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도 어쩌면 미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다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실제 만약에 뭐 10이다 그러면 우리가 10마이크론 얘가 움직인 거예요. 30이다 그럼 30마이크론 움직인 거예요. 100이다 그럼 100마이크론 움직인 거죠. 우리는 100마이크론 이상 움직이면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수치들이 이걸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모빌리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스텔은 얘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게 공명으로 하는 거라 조금 이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임상에 쓸 때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100% 믿을 수 있느냐? I don't know.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다르게 다룰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딱 보면 한 번만 재봐도 금방 아는 거죠. 또 내가 안 재고 의사들이 잴 수도 있는 거고 뭐 너무나 약한 힘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 리무벌 토크라는 걸 뭐 감히 좀 얘기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고 하여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가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애니책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